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2박 3일간 광주와 전남, 전북을 차례로 도는 일정인데요. 사면 직후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에선 일부 비판적인 견제도 따랐습니다. 조 원장은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 김해를 거쳐 광주에 왔습니다. 국립 5.18 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차례로 둘러보고 박관현, 문재학, 이한열 열사 등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전두환 비석은 꼭 밟고 갔습니다.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옥현진 대주교와 황광우 작가 등 사면을 위해 힘써준 분들을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와서 직접 인사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의 호남 방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개선장구처럼 보이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는 등 경계심 섞인 조언과 당부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걸로도 읽힙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합당이냐 건전한 경쟁이냐를 묻기 전에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정치, 지역 주민의 삶 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있는 게 좋은가, 조국혁신당도 있는 게 좋은가를 묻는 이런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심판받을 세력에게 광역단체장 자리 하나도 내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북을 순회하는 조 원장은 광주에 이어 둘째 날엔 담양을 방문합니다.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한때 많은 비가 내려 마음 졸인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른바 괴물폭우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특히나 더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직 상흔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한 걸음 더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날 무섭게 쏟아지던 괴물폭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터전을 덮쳤습니다. 뻘밭이 된 가게를 쓸고 닦았지만 꺼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이곳저곳 침수 상처가 여전합니다. 이 안에가 이제 뻘이 이빨이 차 있죠. 여기는 청소를 못 하니까 우기만 하고 여 앞에 이런 데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상가 바로 옆 하천이 볶게되고 그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졸지에 저지대가 된 탓에 지난 7년간 4번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지만 그간 현장 조사도 후속 조치도 나몰라라였습니다. 우리 도로를 타고 큰 도로를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 횡단보도 앞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옆 도로로 우리 가게 쪽으로 다 핑퐁 게임 하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말아버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떠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나간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못 나간 사람이 더 힘들지. 북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곳곳이 상처투성인데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이 관심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비에 광주에선 15,87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28억 원 수준으로 특히 북구의 피해가 초집중됐습니다. 830억 원 규모의 광주 지역 복구비와 국비 지원 규모 등이 최근 확정됐고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지역 수해민들은 아직도 씨름 중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여전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가 여러 정책을 내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함께 이끌어야 될 광주와 전남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나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나주시가 약 2천만 원을 들여 상권 실태 등을 조사해 공실 해결안을 마련한 겁니다. 상가 용도를 변경해 숙박업 등 찾아보기 힘든 업종을 늘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 등을 유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가 프로그램 마련, 청년 창업과 관광 연계 등도 있습니다. 이후 달라진 건 골프 연습장 조성 등을 위한 상업용지 용도 확대와 체육시설 한 곳 조성, 신규 행사 3개 개최 등입니다. 이외에 나주시가 실적으로 내세운 주거시설 조성과 온누리 상품권 골목형 상점 연계 등은 기존 정책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년째 공실률 약 40%를 유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나주시가 적극 홍보한 온라인 공실 박람회도 사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자 2천만 원을 투입해 만들었는데 등록된 매물은 64곳입니다. 혁신도시 전체 공실 상가가 3천여 곳인 곳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최근 2개월간 성사된 계약은 단 한 건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좀 더 수요층을 상대로 특화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혁신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발전 등을 논의해왔지만 지난 2022년 7월 이후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날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우리 광주 쪽에도 오고 싶죠.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의 주요 산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전남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치열한 기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출범합니다. 유치위원회에는 국회의원과 경제단체, 산업계,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대정부 건의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광주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동시에 유치 전략을 다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로 9월 중에 정부가 세부 공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안의 한 퇴비 공장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또 다른 악취 고통의 예고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0년대 문을 연 무안의 한 퇴비 공장. 오전 내내 쓰레기 차량들이 바쁘게 공장을 오갑니다. 이곳 업체에서는 매일 목포에서 발생하는 30여 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업체는 인근 주민들과 악취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업체는 폐기물과 톱밥을 혼합해 한 달간 발효하는 재래식공법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은 시설 노후화로 악취 저감 기능이 약화돼 피해가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한 새벽에 많이 나요. 새벽에 나고 저녁 늦은 시간. 그리고 좀 뭐 하면은 저녁 시간에도 나와요. 안 나겠다 하고 문 열어놓고 뭐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냄새가 딱 들어와버리고. 이런 가운데 최근 업체 측이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축 허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공청회는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유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
현대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완벽한 감압 시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한 80에서 90% 정도 악취가 저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지금의 피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혐오 시설을 만들겠다는 업체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투쟁위까지 결성했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은 악취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해 지난 7월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앞서 지난 2022년 적발된 불법 증축건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9톤 바이오 시설을 했는데 행정 권력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99톤 첫 허가는 어렵지만 나중에 300톤, 400톤 확장하는 금방 돼야 할 거거든요. 또 업체 인근 3개 마을 가운데 민원을 제기해온 일부 주민들은 공식 주민 설명회 관련 연락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지자체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추가 강화를 해가지고 무안군은 현 불법 건축물의 철거 명령 이행 없이는 원칙적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편 악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과연성 폐기물 연로화 시설에 대한 검사에선 악취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양과동 SRF 악취 개선 민관합동 전담팀에 따르면 매립장 부지 경계 2곳과 매립장 안쪽 등 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된 22개 지정 악취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는데요. 반면 올해까지 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소산단 기업들은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으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또 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노동계는 원청과의 교섭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 충남지부가 불법 노동자 파견과 교섭권 청구와 관련해 진짜 사장이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공감한 순천지회도 상경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진 비제는 지금 현재 선도트로 국회, 그다음에 대검찰청 투쟁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그것은 당진의 계획만 아니라 순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경영 악화를 걷고 있는 산단 기업들은 내부 악재까지 만났단 반응입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경우 연말까지 NCC 설비 감축이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전부터 하청업체의 파업과 소송전이 벌어질까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 다 날아가야 된다는 건데 고용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겠느냐. 근로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한 원청의 하청업체는 수십 곳인데 실제로 각각 교섭이 가능한 건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교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 또 문제점이 나와야 될 거는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은 노란봉투법. 각 기업체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